안녕하세요. 공무원 스타 강사 김민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 강의를 찍게 됐는데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저희 학원에서도 강의 이제 촬영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기보다는 학생들과 눈 마주치면서 할 때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물론 그 카메라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눈을 마주치는 개념인데 그래도 이 무생물에다가 눈을 마주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노력에 대해서 이영표 선수 얘기랑 그다음에 또 그 경찰관 중에서 그 경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약간 첨언을 좀 하자면 노력 이퀄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실 또 공무원 준비생이나 아니면 지금도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보시면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하고 계세요? 공무원 보통 합격하려면 하루에 기본 10시간은 이 10시간이라고 하는 건 스타바치로 순수 공부 시간을 찍어 봤을 때 한 10시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항상 책 페이지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산책하고 산책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시험 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10시부터 11시 40분인데 그럼 적어도 이 전에는 깨어 있어서 이때부터는 공부를 해서 뇌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정말 보통 10시까지 도서관 간다거나 아니면 11시 아니면 또 11시까지 기왕 늦은 거 12시에 가자. 그래서 밥 먹고 12시, 1시에 갔다가 저녁에 9시에 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성적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몇 명이죠? 한 40명이다. 40명 중에 내가 30등을 했다. 그러면 30등을 했다는 건 지식 수준이 일단 머리는 논하지 않을게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 수준이 낮은 거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성실함이지만 성실함이 부족한 이 중에서 1등에서 10등보다도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식 수준도 높고 성실함도 높은데 바로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라이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 라이벌들이랑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데 얘네들은 10시간 이상씩 하고 지식 수준도 높은데 나는 맨날 5시간도 안 하고 지식 수준도 낮고 성실함도 별로 없다면 그러면 과연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당연히 합격 못하는 거죠. 당연히 답이 나오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성실함 각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 성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예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는 아닌데 그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목소리는 이거보다 훨씬 맑습니다 원래. 네, 근데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 공부 방법이니까 일단 과목부터 한번 써볼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 그래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행정법, 행정학, 수학, 과학, 사회 등등. 일단 이 기준은 일반 행정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보통은 이 선택 과목이랑 필수 과목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다. A가 국어를 80점을 맞았고 B라는 사람이 60점을 맞았다. 행정법을 A라는 사람은 60점을 맞았고 B라는 사람은 80점을 맞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언뜻 보이기에 겉보이기에는 점수가 똑같죠. 점수가 똑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필수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왔던 60점, 80점이 그대로 지금 갭이 20점 차이가 나는데 이 20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때에 따라서 10점, 이거보다 더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차이는 그대로 20점이 유지되는데 이쪽의 차이는 20점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수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저희 학원 출신 뭐 합격생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그 친구가 행정법을 85점을 맞았었어요. 그 저희 학원 친구 C라고 할게요. 근데 그 동차에 같이 합격했던 친구가 과학을 25점을 맞았었어요. 과학을. 근데 결국엔 누가 이겼냐? 바로 빰빠바밤 이 친구가 이겼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그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가 아니고 죄송하고요. 표준 편차분의 이 조정 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그냥 조정이라고 할게요. 조정 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자기 점수에다가 평균 점수를 뺍니다. 그다음 곱하기 10, 그다음 플러스 50. 이게 조정 점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모고 분자니까 이 중에서 수치가 얘는 작아져야지 그리고 얘는 높아져야지 될 텐데 얘와의 갭이 어느 정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점수에서 이걸 뺐을 때 그 갭이 큰 게 중요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때 평균 점수가 75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75점 평균 점수가 나오긴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 과학의 평균 점수가 5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자가 되는 여기는 20점이고 여기는 10점이 되겠죠. 10점과 20점. 최종적으로 20점의 갭 짠짜자잔 그래서 과학이 이겼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자면 85점은 나쁜 점수가 아니거든요. 원점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25점을 맞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이 선택 과목은 복불복이다. 물론 복불복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국어와 한국사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정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조정 점수라는 제도로 인해서 선택 과목보다 필수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국어랑 영어가 있는데 국어랑 영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거고요. 국어에 독해가 있고 영어에도 독해가 있고 여기 외에 국어에 뭐 한자, 고사성어, 그다음 문법, 영어에도 뭐 문법, 어휘, 생활영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문법, 어휘 정도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중에서 이쪽 문법, 어휘 이렇게 나눴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구분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 외에 국어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 그다음 한국사, 뭐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선택했다고 했을 때 다른 과목도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냐? 일단 강의를 듣는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요것은 뭐 인강이든 실강이든 그건 자유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푼다. 자, 이 기출 문제집이라고 했을 때 그냥 보통의 기출 문제집이면 안 되고 또 어떤 특정 뭐 출판사나 아니면 특정 그 학원에서 보면 기출 문제집이 너무 얇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얇은 문제집은 안 되고 일단 900페이지 이상 정도 되는 기출 문제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해설이 풍부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을 준비해서 일단 강의를 듣는데 자, 보통은 인강이든 실강이든 쭉 강의 다 듣고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강의 다 듣고 기출 문제 풀기 전에도 또 기본서를 보죠. 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한 부분에 강의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면 선사시대 강의를 들었다. 그럼 선사시대 부분에 기출 문제집을 곧바로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집으로. 그래서 곧바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서 뭐가 중요한지 강사가 왜 이걸 중요시 여겼는지 나왔던 문제가 1번 뭐 3번에 나왔던 문제가 4번에 나오고
이따가 5번에 나오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강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암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한 번을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을 적어도 여러 번, 오케이? 여러 번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을 한 파트당 파트가 예를 들면 20개가 있다면 그 20개 파트를 한 파트당 최소 3회독 이상씩 하고 이걸 끝내면 기출문제를 3회독 이상을 했으면 그 다음 다시 또 강의를 듣고 다음 파트의 강의를 듣고 또 기출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이제 한 바퀴를 딱 돌리셨다. 그렇게 해서 인강을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인강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기출문제집만 돌리면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바로 기본서가 빠져 있죠. 기본서. 자, 기본서는 일단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본서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서는 있긴 있으되 기본서는 정말 최소한 본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 기본서 말고 요약집 정도만 하나가 있으면 되겠고 필요한 거 찾아볼 때 필요한 요약집 정도랑 그다음 기출문제집 이거 두 개를 기본서처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본다면 기본 85점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85점 이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어 독해를 제외한 영어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85점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때 기본서 회독을 하거나 왜냐하면 기본서를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기본서도 예를 들자면 뭐 1000페이지 이상 정도 되는 기본서가 수두룩한데 그 기본서 다 보고 기출문제집 다 보고 OX 다 보고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은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에 나오는 것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걸 보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책을 보다 보면 책도 재미없을 뿐더러 그쪽을 보다 보면 그쪽에 또 학자처럼 그쪽을 좀 더 깊숙이 심도 있게 알고 싶어서 그쪽을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 쪽인데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 유혹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적어도 기본서를 아예 보지 않는 거 아니면 최소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약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85점 이상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기본서를 본다면 그때는 기본서를 빠르게 볼 수 있고 왜 이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엽적이란 건 뭐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거 다음에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곧바로 모의고사 강사들이 낸 모의고사로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그 강의 경험이 뛰어나고 많은 문제를 풀어봤던 그 강사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형태도 있지만 기출문제가 아닌 수능이나 아니면 한국사 능력검정 뭐 한국사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강사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에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푼다면 여기에서 바로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일단 한 과목을 90점 이상을 맞았다는 건 아주 훌륭한 거죠. 수문제에서 아주 훌륭한.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 공무원을 2번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곧바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항상 확보했었고 그래서 공무원을 이관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 노량진에 있으신 강사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냐면 그분들이 이름으로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또 뭐 인세나 이런 걸 받으셔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기본서 다 보고 다 하라 그러지. 그러면 한 과목당 또 부연 설명하는 거지만 한 과목당 기본서 기출문제집 다 보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할 때 한 많게는 6개월, 짧게는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5과목이면 얼마 걸릴까요? 그렇다고 또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영어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 걸릴까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만약에 몇 개월 뒤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나는 죽는다. 누군가가 나를 총살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지 죽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푸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객관식 시험 문제, 기출문제 중에 16문제에서 17문제는 강사가 왜 내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낸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3, 4문제는 지엽적인 거지만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해왔었던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지금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당연히 이 방법을 쓴다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 공무원의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특히 국어랑 영어에 초점, 다른 과목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필수 과목 초점을 맞춰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자연스러웠죠? 세 번째 시간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제 슬슬 카메라랑 좀 친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